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간과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피하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면 그냥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지만 단순히 더 많이 저축하라는 모호한 조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발목 잡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을 가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6가지 습관에 대해 소개하고 이런 실수를 함께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별표 첫 번째 습관. 냉동고에 얼음팩을 쌓아두는 습관 별표. 냉동고에 얼음팩을 잔뜩 쌓아두는 사람들은 대개 물건을 아끼는 성향이 강해 이미 불필요해진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얼음팩을 남겨두면 나중에 도시락을 보관하거나 누군가와 음식을 나눌 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갖추었는데도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쌓아두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대형 마트나 브랜드 매장에서 받은 종이 쇼핑백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견고하고 예쁜 쇼핑백을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외출할 때 소지품을 담거나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활용품을 담는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사용할 만큼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물건들로 집을 어수선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별표 두 번째 습관. 방 청소를 미루는 습관 별표. 여러분의 방은 깔끔한가요? 생활 공간의 정돈 상태만 보아도 그 사람의 재정 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이 어수선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정의 방은 공통적으로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있으며 빨랫감이 쌓여 있거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방을 정리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저도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지는 않지만 제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할 수 있었죠. 생활 공간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은 여가 시간의 유무보다 그 사람의 습관과 우선순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물건 관리와 소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 집을 정리할 때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치우고 정리해도 물건이 끊임없이 나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쓸모가 없어진 것들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관해 두셨던 것이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사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을 모두 정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방에 소수의 필요한 물건만 담은 작은 서랍 하나가 전부입니다. 옷도 상당수 버렸고 스스로 너무 정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되돌아보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자주 자선 바자를 여는 교회가 있어서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문구류부터 손수건, 가방, 신발까지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류해 모두 기부처에 전달했습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 종류의 기념품과 장식품을 모으곤 했는데 결국 그것들 또한 기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부는 금전적 보상이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가 그 물건들을 유용하게 쓸 생각을 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 대청소 이후로 저희 소비 습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 정리한 공간이 다시 어지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는 진짜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는 엽서를 사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사할 때 쓰지 않은 엽서들이 한 더미 쌓여 있는 것을 보기도 했죠. 대신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을 고릅니다. 예를 들면 과자 같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러한 경험은 제가 소비를 바라보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그 변화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생활 속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안다는 걸 깨달았죠. 별표 세 번째 습관, 집에 플라스틱 우산을 과하게 보관하는 습관 별표. 요즘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저렴한 투명 비닐 우산을 구입하는데요. 문제는 사용 후에 그 우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집에 가져와 두고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비가 내리면 또 새 우산을 사게 되고, 그렇게 집에 쌓인 비닐 우산의 개수는 점점 늘어갑니다. 한 번은 작가님과 카페에서 만남을 가질 때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분은 투명 우산을 들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셨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비가 멎었을 때 그분은 카페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올 때 다른 손님들이 이 우산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 여기에 두겠습니다. 주인분도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 작은 행동이지만 그분의 세심한 배려는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기보다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집에 비닐 우산이 3개 이상 있을 때마다 저는 자주 가는 음식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일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누는 일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기꺼이 나누는 습관은 매일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걸음이 됩니다. 별표 네 번째 습관, 지갑 속 현금을 무질서하게 두는 습관 별표. 지갑 속 현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재정 관리 태도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개 지폐를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폐 속 인물의 얼굴이 제각기 다른 방향을 보도록 두지 않고 방향을 맞추어 깔끔하게 보관합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그들은 지갑에 넣기 전에 한번 정리한 후 넣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돈한 후에야 지갑에 넣습니다. 이 습관은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몇 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지갑은 돈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한 부유한 지인은 저에게 지폐에 인물 얼굴을 아래로 두면 돈이 더 잘 모인다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이는 얼굴을 위로 두면 돈의 에너지가 덜 소진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큰 액면가부터 작은 액면가 순서대로, 혹은 그 반대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정돈하는 습관입니다. 저의 경우 집에 돌아오면 지폐 칸을 비우고 필요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며 불필요한 영수증은 별도 상자에 넣어둡니다. 매달 필요 없는 영수증은 정리하고 동전 칸도 주기적으로 비웁니다.
가끔은 물티슈와 부드러운 천으로 지갑을 닦기도 합니다. 오래 닦지 않으면 쌓이는 먼지에 놀라게 되곤 합니다. 정돈되고 깨끗한 지갑은 돈 관리를 쉽게 해줄 뿐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마치 돈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별표 5번째 습관, 즉각적으로 메시지에 답하는 습관 별표. 지하철에서나 카페 어디에서나 휴대폰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메신저 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무료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신저를 주요 연락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곧바로 메시지에 답하는 습관으로 이어져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았을 때 불안해하거나 답장을 기다리느라 집중력을 잃는 등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에 자꾸 눈이 가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메신저는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지만, 뭐 하고 있어? 나 안녕 같은 불필요한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 어느새 메신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한 가지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그들이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고 충동적인 소비 성향과도 연결됩니다. 메신저에 과하게 의존하는 습관과 통제되지 않은 소비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생활의 안정성과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별표 6번째 습관,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꺼리는 습관 별표. 많은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예의에 어긋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가나 작가들은 창작에만 몰두해야 하며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이며 정당한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워 참고 넘어가곤 합니다. 왜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질까요? 사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새 작업을 맡을 때 이번 작업의 보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꺼리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보수 수준을 아는 것은 제 노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먼저 보수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이를 피드백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요즘에는 작가나 화가, 평론가들 중 상당수가 매니저나 대행사를 통해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중간에서 조건과 보수를 조율해주면 스스로 직접 협상하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적절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사회가 각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치의 가장 객관적인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게 보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적정한 보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유지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보수를 무시한 채 감정에만 의존해 일하게 되면 기대했던 결과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습관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재정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비싼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할 때는 부담 없이 요청하지만,
학교 행사 준비금으로 5.00원을 가져오라는 선생님의 부탁을 듣고는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집에 돈이 있어?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아이들은 돈 걱정할 필요 없, 몇 꾸짖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이 자라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며 가정 내에서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대화의 방식과 내용은 아이들의 나이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함께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친구는 아이에게 큰 원을 그려 월급을 나타낸 다음 집세, 차비, 전기세, 수도세 같은 필수 지출을 색칠해 보여주며 남은 부분이 가족 생활에 쓰인다는 것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이가 돈의 가치와 부모의 노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성장하면서 올바른 재정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돈이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금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돈이 행복의 근원은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만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결단력 있게 행동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요.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과 신체, 그리고 활기찬 삶의 태도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분명 열정적으로 살며 더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곧바로 부를 가져다주는 마법은 아니지만 앞으로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세요.